네, 자가 격리 겸 휴가를 끝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갈등 양상이 자꾸 비춰지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소할 만한 그런 또 어떤 뭐가 필요하면은 적극적인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셨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거는 소설 아닙니까? 추측이고 객관적인 무슨 사실관계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표랑은 직접 소통 지금도 하고 계시고 최근까지는 했죠.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네, 만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저도 지금 최고위원인데 저도 사실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토론회 이런 거요. 사실 그게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예비 후보 등록도 지금 안 한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13명이 될지 아직 14명이 될지 후보자 군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토론회를 한다고 했을 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토론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빨리 이렇게 정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1위 후보인데다가 공을 들여서 모셔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분 입장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주는 게 당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당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제가 좀 쓴소리를 하면 왜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자꾸 그 불협화음을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저께 우리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통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물어봤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하셨어요? 네, 그래서 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의 방식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대화를 길게 지금 휴가 중이라 긴 대화를 못하고 끊고 제가 내일 상주로 내려가서 좀 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직접 내려가시려고요? 오죽하면 지금 답답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제가 일단 내려가서 좀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마저도 지금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 사퇴 직후인 지난 3월 초죠. 그때 공개됐던 이준석 대표의 과거 영상이 다시 소환되면서 이 둘의 신경전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난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 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크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그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유승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난 그 전에 당대표 될 거야. 옛날 불과 한 5개월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고된 갈등이었다.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유승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소환되면서 혹시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이제 지난 3월입니다. 3월에 당대표 출마 훨씬 이전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직후 즈음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그 시기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는 사실 하루에도 방송을 몇 개씩 하면서 당신 당대표 아니었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셀럽이기 때문에 저 유튜브에서 아마 저런 속내를 드러낸 것 같은데 저기서 이제 저는 나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 유승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금년 2021년 3월 그 당시 상황까지만 해도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 당대표가 아니고 개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캠프가 꾸려지면 유승민한테 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6월에 당대표 취임한 이후 지금
8월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지금 이게 기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때 3월에 했던 저 이야기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큰일이겠죠. 근데 그건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유승민 캠프 쪽의 상황실장인 오신환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유승민 캠프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닐 거라고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겠고요. 근데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이미 3월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난 지구를 떠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업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로 봐서는 제 짐작도 그렇습니다만 애초부터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그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통해서 반문연대의 어떤 상징으로 정치적으로 컸지만 정치판에 들어오면 정치적인 조언과 정치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를 잘 받아야 되고 그 개인으로는 상당히 좀 고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당대표 된 다음에 계속 들어와라. 들어와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했고 또 들어오니까 계속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여서 저는 뭐 3월에 저 생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을 돕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려면 조금 업자를 만나서 잘 지도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예.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뭐 정미경 최고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더 이상의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이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좀 자중자애하시고 예. 서로 협력하시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이 수족관이다, 아쿠아리움이다, 뭐 등등의 공방들이 많았었죠. 돌고래, 고등어, 멸치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SNS를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먼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를 수 있다. 당 밖에서 들어온 대선 주자들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데 대해서 바로 반박글이 올라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또다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정섭 국장 생각으로는 여기서 등장하는 것 중에 권력욕 부추기는 하이에나 그리고 멧돼지와 미어캣이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쓴 책에 보면은 자신의 어떤 논리력 이 부분을 하버드에서 배운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핵심이 이른바 비유와 반례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많이 지난번에 비빔밥 비유하고 요즘 들어서는 주로 이제 동물을 많이 인용을 하던데 하이에나라는 저 동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물어 뜯는 거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무리져 다니면서 예. 그런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저것을 권력욕 부추기는 하이에나라고 표현을 한 것은 좀 표현 자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좀 부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뭐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을 특정해서 비판했다라고 보기는 좀 뭐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통칭해서 저렇게 비판한 것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지금 이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걸 바로 SNS에 바로 이렇게 논박을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그 논리의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서 당 대표로서 당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당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 중진 의원들이나 예비 후보 등등과 좀 이 소통하는 그러니까 일정을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그런 토론회 일정 등도 좀 잡아가면서 그래야 이 국민의힘 전체가 어떤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지금처럼 당 일정 만들었으니까 와 우리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예. 좀 수준 낮은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산적이지가 못합니다. 예, 경선 과정은 지금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 당내 상황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야당 쪽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방을 두고 윤 전 총장은 과거보다는 다소 신중해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시죠. 정치인들이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다 그걸 담아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갖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다들 그 원로 정치인들이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제 허락받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가급적이면은 그 당 지도부와 좀 원만하게 좀 지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윤 전 총장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인기보다 나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이 5%포인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당시에 아주 신승을 거뒀죠. 문재인 당시 후보를 꺾고. 자, 과연 현재 그렇습니까? 자,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최근에 여론조사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자 대결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두 사람을 붙여놨을 때 이 정도. 그리고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단 말이죠. 현재로서는 이게 5%포인트 차로 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아닌데 이준석 대표의 엄살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렇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대선이 6, 7개월 남은 예. 건데요. 따지고 보면 6, 7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거라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근 저렇게 양자 대결 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예비 후보가 높은 것도 있고 또 반대도 있고 다양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혼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혼전인 상황에서 당대표가 5% 패배론을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좀 섣부른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소위 노무현 모델처럼 많은 후보들이 모여서 경선의 흥행을 통해서 소위 지금에 있는 민주당을 눌러갈 수 있는 하나의 흥행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또 반대로 따지면 당대표가 이미 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예를 들면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좀 위태롭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랜 B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예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태로운 상황들을 피해내기 위해서는 흥행을 도모하는 방식. 그러면 흥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위 이 갈등설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가 11월 달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달부터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게 되면 예, 그때부터는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을 조연이거든요. 예. 지금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예. 뭐니 얘기해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고의 주연은 대선 후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 때 대선 후보들을 위해서 판을 까는 데 주력해야 된다. 지금같이 본인이 5% 그다음에 흥행에 대한 모든 기획들을 다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아마 당대표와 다른 대선 후보들 간의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세대교체라는 론도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좀 조연 배우로서의 역할로 본인이 충실히 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 정치를 위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